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시리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가을이에요. 예, 가을 간만에 다시 오후에 함께 방송을 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엽기민녀입니다. 예, 오늘 의상 좋습니다. 지금 여기 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날씨 주말에 이 시간에 네. 이렇게 차려입고 네네. 여기 왔다라는 사실이 참 심히 유감이라고. 네, 유감입니다. 네네. 아도니스는 심히 유감이랍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순이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예. 아까 그 피아노 치실 때 감동이었어요. 네. 나중에 고맙습니다. 엔딩을 저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잘 친 음악 MR도 많은데 굳이. 못 친 게 이 정도다? 아니 제가 뭐 잘 치는 거 못 치고가 아니고 좋은 노래 많은데라는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피아노 소리가 네. 제 마음을 좀 잔잔하게 했습니다. 네, 자 사심 가득한 방송이면 줄이시고. 네. 네, 오늘 좋은 음악과 좋은 옷 함께 건너편에서 장비를 만져주시 계신 우리 소중한 만복 라디오 진행하시는 현장 감독님, 피디님 있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손님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신데 최근에 이제 청년 가구들의 주거 빈곤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나요? 여보세요. 최은영 연구위원님이십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복 라디오 제가 진행을 맡고 있는 솔로몽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엽기민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순이에요. 네, 저희가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쓰고 있다고 당황하셨는데 만복 라디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30% 주거 빈곤 청년 가구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냐라면서 강력한 의구심을 컬럼에 쓰셨습니다.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청년 가구 있잖아요. 네네. 이 주거 빈곤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네. 저희가 요번에 이제 쓴 게 특히나 이제 서울시 청년 가구 주거 빈곤인데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청년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비의 부담, 그리고 이제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지 이제 두 가지라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세대, 어떤 계층에 비하고도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죠, 청년들이. 그렇죠. 네네. 서울 청년 같은 경우에 30%가 이제 주거 빈곤 상태인데요. 네. 주거 빈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하 옥탑에 살거나 옥탑. 이제 주택법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네. 혹은 이제 고시원 같은 아예 집이 아닌 집에 사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서울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30%가 거의 3명 중 1명이 주거 빈곤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부담은 이게 이제 서울 청년을 별도로 이게 실태를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전국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보면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30%가 넘으면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저소득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흔히 RIR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네. 50%가 넘는 상황이죠. 50%가 올라갔습니까? 네네. 50%가 넘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벌면 50만 원을 주거비, 그러니까 임대료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료, 수도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작은 소득이지만 그 소득의 대다수를 다 주거에 넣었을 정도로 빈곤하다. 네네. 그러면 언뜻 봐도 지금 당연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도 그 고시원이라든가 네네. 옥탑방에서 네네.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다른 나라 아까도 말씀했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책적인 반영이 되는가 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청년이라고 배제를 하진 않거든요. 정책 대상에서.
그러니까 사실 청년이라고 주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주거 고통으로부터 안 괴롭지 않은 건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능력 있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굉장히 올 초에 슬픈 일이었던 세모녀 사건이었죠. 아, 그 네. 사건에서 보면 그 사건에 이제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가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이제 50대의 어머니가 30대에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된 청년이랑 살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그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이 문제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계층도 아닌 그것도 특히 청년의 주거 문제에 그 주목한 이유가 좀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주택이나 주거의 문제는 청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들에게 다 문제일 거예요.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청년에게 유독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네네. 그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청년이 어떤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긴 한데요. 네네. 이제 뭐 옛날과 다르게 정규직으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제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과 비정규직 혹은 실업 높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될 텐데요.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 취약계층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제가 청년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계층은 그래도 그나마 주거복지 정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년은 기존의 주거복지망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청년 가구 같은 경우는 1% 미만이거든요. 1%요. 그러니까 거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이제 그나마 뭐 이렇게 행복주택 해서 이제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이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정책들이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청년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행복주택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 신혼부부.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회초년생이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청년 중에서도 특정 계층,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에 관해서는 그나마도 조금씩이라도 기존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더 열악한 1인 청년 가구들,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못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존의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도 이 사각지대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결혼도 못해서 억울한데 네네. 그런 사람들은 왠지 그 정책적 대상도 안 되는 제 느낌하고 거고 오는 것 같아요. 대학 못 간 것도 억울한데 예, 예. 대학 못 간 사람들은 가장 정책적 대상이 안 되고. 취약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보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보더라도 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먹고 살만 했으니까 굳이 정책적 대상이 안 돼. 요즘 청년들은 노동시장이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 정부에서는 전혀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네네. 또 게다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네. 대학도 못 가는 억울한 청년들이 더 정책적으로 배제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억울하네요. 공감이 엄청 되는데요, 저. 예. 네, 방송하면서 사신 방송이잖아요. 공감 팍 드는 네. 방송은 처음입니다. 네, 저도. 저는 결혼 얘기 나오면 공감이 엄청 돼서. 복수님 어떻게 알아봤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그냥 청년들이. 부모님께 얹혀서 살고 있어요. 저희 세대, 저희 또래 친구들은 얹혀 살게 해주시는 동안엔 최대한 사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호요도 하면서 얹혀 살아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요? 네, 안 그러면 막 고시원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네, 그러고 뭐 결혼할 때 되면은 뭐 신혼자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서는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빚내서. 네.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청년에 관한 것들은 여전히 없는 건가요?
청년에 관해서의 이제 가장 큰 정책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전세를 얻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지금 가정되고 있잖아요. 기본 정책에서. 근데 지금의 그 1990년대부터의 어떤 그 자료를 보면 청년들은 이미 집을 사기 힘든 상황이 수십 년 동안 뭐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도 그렇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주거 사다 상향 사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붕괴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1990년에 25살 청년들이 이제 2010년 되면 45살이 되잖아요. 10년 동안에 어떤 주거 상향 사다리를 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네. 그 청년들이 자가로 전환을 못하는 거죠. 기존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1990년에 25세였고 네. 2010년에 45세가 된 이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제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전세나 월세로 사는 가구 비율이 자가 소유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청년이 어떤 집값 고통, 그 다음에 뭐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장년으로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젊었을 때 좀 월세 살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로 옮겼다가 또 열심히 돈을 모으면 뭐 한 20년 뭐 정도 이제 돈을 모으면 집도 사고 이랬는데 지금의 어떤 청년 세대들은 한 20년, 10몇 년을 지켜보더라도 그 이제 어떤 주거의 지위에 있어서 변화가 거의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주거 상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깨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이제 어떤 부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구조가 이미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장년으로까지 가는, 이제 이러다가 가난한 장년이 가난한 노년으로 가는 그런 이제 완전히 구조적인 순환이 그런 고리가 이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둔다면 청년들을.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책적으로 거기도 청년이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에 대한 정책이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으면 언뜻 봐도 제 처지가 비슷한데 계속해서 뭐 50대 가도 60대 가도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만한 뭐 청취자들이 좀 알만하거나 할 만한 대책이 혹시 뭐 논의되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있나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사실은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해서 공급하거나 혹은 이제 주거비 보조. 우리나라는 지금 주거비 보조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고 이것이 조금은 확대될 그런 이제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예정인데요. 였다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에게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가 청년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이제 외국에는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사회주택이요? 네네. 100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공공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인데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라는 대안을 외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대안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택 공급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광범위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중에서도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되는 사회주택.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주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비의 부담 가능성, 살만한 집인지. 이가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데 이 둘 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쁜 집에 비싼 주거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의 도입이
더 실하다고.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공공 뭐 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네. 차이가 어떻게 네네.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네.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공이 되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네네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는 시세 대비 30% 정도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 굉장히 저렴한 거고 네네. 그건 이제 주로 대상 계층이 정말 이제 저소득층인데 그렇게 시세 대비 30%의 모델이 아니라 외국의 사회주택은 보통 그 한 70%에서 80% 시세의 이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처럼 완전히 다 모든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네네. 게 아니라 음. 이거는 이제 공급 주체 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되는 사람도 이제 그 주거비 부담을 좀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개념. 사회적 경제처럼 약간 경제 메커니즘이 있으면서도 네, 네. 사회적 그래서- 성격을 갖는. 네. 그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일반적으로 공급을 네. 하죠. 사회주택은. 네. 그런 게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군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는 임대료는 비싸고 그러면서도 또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과외의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최저 주거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수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확실히 건강 수준에 있어서도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건강 수준도 훨씬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은 이런 주거 안 좋은 주거가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네네. 이런 문제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빨리 이런 환경도 괜찮고 주거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사회주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 건가? 들어보셨어요? 사회주의는 들어봤어도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는 들어봤는데 사회주택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대안인 것 같은데 뭐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나 뭐 관심이 그동안 전혀 없는 건가? 있는데 아니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04년부터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퍼블릭 하우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보다는 소셜 하우징, 사회주택이라는 게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공공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협회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다양한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네. 저소득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저렴하면서 괜찮은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목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회주택이 아까 100년 이상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덜란드가 네. 이제 대표적인 국가인데 거기는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이거든요. 소셜 하우징인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논의가 연구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주택을 공급할 주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의 태동기. 그 당시에 2004년에 연구가 될 때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면 지금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등등 예, 사회적 경제 주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성숙해 가고 있고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회주택이 잘 진행이 되려면 정부의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이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회 이제 어떤 운동의 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민간의 관심 뭐 이렇게 또 세 박자가 맞아야지 이게 가능하겠네요. 네네. 쉽지는 그런 않을 것 같아요. 움직임들은 있죠 이미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은 특히나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회주택의 이제 또 큰 특징은 공공의 재정적인 지원이 어쨌거나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100%가 아니라 아까 임대료가 한 80, 네덜란드는 80% 정도고 영국은 한 6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이 공공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토지 같은 거를 빌려주거나 하는 공공의 지원 없이 이런 사회주택은 가능하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그 지원, 그다음에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정부는 재정 투입을 적게 하면서 문제는 해결하기 상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주택이, 그러니까는 어떤 질적인 면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주택의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택이 예. 이제 외국에서 등장한 것도 어떤 질적인 거랑 같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무조건 싸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외국은 이렇게 보통 질적 기준도 우리나라는 지금 주거급여를 국가에서 제공할 때도 주택의 질적인 걸 전혀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국가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는 국가가 전혀 관심이 없는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주거급여 같은 게 제공되는 집, 이제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품질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주거급여나 이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선은 맞지 아마 않아요? 이제 국가들마다 다 다를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청년들이 살기 적당한 수준이 될까요? 최소한 이제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주거 기준보다는 높아야 될 거고요. 이제 면적 기준 같은 걸 사실 정해놓고 있거든요. 최저 기준에서는 네. 면적이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방을 하나는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방을 공유하지 않는 기준. 그럼. 그거는 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제기되면서 민간에서 일부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공공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현재는 방 하나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동조합 주택들이 그렇지는 않은 최소한 한 사람이 방 하나는 성인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 뭐 지하와 당연히 옥탑은 안 되어야 되고 뭐 이 정도의 조건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그 사회주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주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의 정비가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들은 이미 있죠. 일단 공공 재원이 그냥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사회주택 영역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그 자체가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초기 자본이 투자가 되고, 네네. 네,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지가가 높은 상태에서도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하면서 저렴하게 제공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주택에서 중요한 거는 수익 창출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이윤, 그러니까 이제 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주택 부문과 관련해서 공급 시에 뭐 한 30%의 이윤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회적 그럼 뭐 구체적으로 숫자로 좀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사회주택은 아니지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걸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공공 임대주택으로 그것의 이윤율은 뭐 10% 미만이거든요. 예. 그 정도 이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윤율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결국엔 이윤율이 그 입주자의 주거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속 가능하면서 그 주거비 부담은 가능한 한 적을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 연구위원님 듣다 보니까 네. 한국도시연구소 네네. 어떤 뭐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구소고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좀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연구소는 1994년에 고 재정구 의원에 의해서 창립된 네네. 연구소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도시빈민연구소였던 연구소가 1994년에 도시연구소로 네네. 바뀌었고요. 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문제, 네네. 쪽방, 그다음에 노숙인 이런 분야의 연구,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네.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네. 많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혹시 이런 모델이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으로서 그다음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지금 수십 년째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공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를 저는 사실 좀 그동안 몰라왔는데 꽤 관심이 갈 만한 좀 저기지 않은가, 아젠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꼭 좋은 모델 있으면 연락드려 주십시오. 네, 직접 와서 같이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직접 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최은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어떻게 됐어요?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진짜 집값 가지고 따지고 보면 모든 빈곤의 근본이 집인 것 같아요. 집의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청년의 주거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만도 했던 게, 과거에는 이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적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당연한 거였고, 또는 아니 직장에 다녀서 독립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이런 트렌드였다가, 네네. 요즘에는 직장에 안정적인 직장에 가는 것도 쉽지 않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직장을 다녀도 옛날처럼 뭐 몇 년 직장 생활하다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에 10여 년 동안 결혼 안 하고 이제 결혼이 되게 늦어졌잖아요. 예,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될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죠. 또 그다음에 집값을 감당할 만큼 옛날처럼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거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아직까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청년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미처 저도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주거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요. 저도 이제 청년 문제 많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봉나였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봉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봉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